지금 시기적으로 해빙이 된 직후입니다. 겨울이 끝난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좋고 날씨가 따뜻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봅니다. 해빙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봄 시즌에 들어서기 전 해빙 시기입니다. 이 해빙 시기에 제가 찾은 곳은요, 소류지 대물낚시의 메카 영천권에 있는 작은 저수지인데요. 이 저수지는 저수지라기보다는 거의 늪지화된 그런 저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고요. 그리고 수초가 이렇게 크게 밭을 이루고 있고, 또 수면 아래에도 현재 새말풀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수초가 많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일조량의 영향을 빨리 받고요. 또 수초가 붕어의 어떤 활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저수지는 해빙기에 입질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저수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저수지 제일 상류권입니다. 제일 수초밭 뒤쪽 제일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지금 정말 그림 같은 포인트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수심이 깊은 곳이 7, 80, 얕은 곳은 4, 50 정도 되는데요. 하류에서부터 깊은 수심대에서부터 이 긴 수초밭을 지나서 대물붕어가 여기까지 올라붙습니다. 산란기에는 붕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류 쪽으로 훨씬 더 깊숙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심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흔히 40, 50cm 수심에서 사자를 낚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입니다. 지금은 좀 시기가 이릅니다. 이제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는 이른데요. 이제 곧 오늘처럼 이렇게 햇볕이 좋은 날이 지속된다면은 이내 적어도 한 보름 안에는 이 자리에 산란붕어가 올라붙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수초 작업을 조금만 해가지고 밤 낚시를 하면은 이 저수지에 웅크리고 있는 묵은 붕어 2뼘짜리 그런 대형 붕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시기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다음을 기약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상하류를 어떻게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전체 연안이 이 연안 쪽에는 갈대와 부들이 발달해 있고, 또 저수지 중앙부에는 말풀로 뒤덮이는 수초가 굉장히 발달하는 수초밭과 같은 그런 저수지입니다. 지금 이 제방권 쪽, 하류권 쪽을 보면은 수면 아래 벌써 말풀이 키가 상당히 크게 수면 아래 빼곡하게 자라 있는데요. 아마 채비를 넣기가, 채비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 정도일 겁니다. 시즌 중에는 특히 이제 늦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 제방권도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 제방권은 수초 때문에, 말풀 때문에 공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이 제방을 기준으로 좌안 쪽을 보면은 좌안 쪽도 역시 수초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초의 형성이 현재 조금은 단조롭다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그래서 초봄에는 이름 보면은 좌안보다는 우안 쪽이, 그리고 또 상류 쪽이 조항이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안도 오늘 이 시기에는 좌안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안 역시도 연안에 갈대와 부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갈대밭 속자리가 잔챙이가 많이 붙는다면은 바깥쪽에 있는 저 듬성한 갈대 줄기들 사이, 저 사이 길들은 대형어들이 다니는 길목이다. 여러분도 이런 지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런 곳이 바로 공략 포인트이고요. 또한 이 시기에 아주 대형급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이 우안 지금 중앙부 자리, 우안 가운데 자리를 오늘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쓰레기가 좀 볼성사납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낚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과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소위 대박인데요. 발 밑에 지금 나머지는 이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 줍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또 줍는 분들은 버리는 분들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포인트가 깨끗해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낚시 중에서 만나는 장애물 중에 제일 겁나는 것이, 제일 버거운 것이 바로 이 마른 갈대입니다. 이 마른 갈대 같은 경우는요, 어지간한 수초 낫이 휘거나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장애물입니다.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 마른 갈대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걸지 마시고 한두 가닥, 두세 가닥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요, 이걸 자른다기보다 부러뜨려 준다, 꺾어 준다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순간적으로 강하게 당겨버리면 이렇게 잘라지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찌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수초 낫이 가리키는 그 듬성한 갈대 저 주변입니다. 저 주변인데, 문제는 지금 같으면은 저 자리에 채비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바람은 필히 상류에서 하류로 불게 됩니다. 골바람이 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서 있는 이 갈대 줄기가 밤이 되어서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눕게 됩니다. 애서 작업해 놓고 저 자리에 채비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낮이지만 밤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밤에 방해가 될 만한 이런 주변에 키 큰 어떤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점을 안내 드립니다. 대물낚시 하면 누구나 다대편성 하는데요, 다대편성도 뭔가 다대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대편성을 해서 한 대라든가 외대라든가 쌍포라든가 적은 숫자의 대를 펼쳤을 때보다 더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더 나은 효과를 내야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다대편성을 해야 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또 다루어낼 수 있는 정도 숫자의 대를 편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모양을 보면은요, 오른쪽 끝에 저렇게 듬성한 갈대 무리들이, 갈대 줄기가 몇 줄기 있고, 이 왼쪽에도 또 비슷한 어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이 다 괜찮죠. 다 탐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대 밭들을 갖다가, 이 갈대 밭들을 넓게 작업을 해 가지고 시야를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대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끝대와 왼쪽 끝대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손잡이 대가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110도를 넘어버리면은 이렇게 의자를 편하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눈에 전체 찌가 보이질 않습니다. 고개를 계속 이쪽 저쪽으로 돌리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모든 찌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낚싯대를 너무 넓게 벌려서 잡아버리면은 낚시가 힘이 듭니다. 밤새 피곤하고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돼 가지고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대숫자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두 번 입질, 그 찾아오는 입질,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대물낚시인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을 길러 나가는 것, 그것이 또 성적을 내는 좋은 어떤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닥에 새말풀이 자라고 있고, 또 갈대 줄기가 누워 있기 때문에 찌가 잘 안 내려가는데요, 이럴 때는 반복 투척을 하면 됩니다.
10번, 20번 투척하다 보면요, 찌가 딱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찾아 놓고 계속 그 자리를 공략하면 됩니다. 아무리 바닥 말풀이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도 빈 구멍은 있게 마련입니다. 좌측 방향도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아주 잘 씁니다. 모양이 딱 서는 모양이, 바닥이 깨끗한 바닥이 현재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찌가 서는 모양이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갈대 줄기가 서 있는 이 정면 일자 이 라인은요, 분명히 다른 바닥보다는 조금 높다는 뜻입니다. 갈대는 얕은 곳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뜻이죠. 언덕이어서 좋고 또 갈대가 있어서 좋고, 그런 자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특급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리를 잡았으면요, 이 수면에 어떤 먹이고기들이 놀고 있는가, 지금 뭐 참붕어가 채집이 되는가, 새우가 채집이 되는가, 혹은 참붕어와 새우가 없는가, 기타 어떤 다른 잡어가 서식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떤 이 저수지 상황을 읽어내는데도 좋은 자료가 되고요, 또 낚시의 재미도 더 커집니다. 채집망에는 겉보리만 넣어도 참붕어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채집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딱딱한 어분 종류, 펠렛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낚시는 물가에 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굉장히 바빠지죠. 빨리 미끼를 달아서 채비를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과정을 밟아야 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장비가 많은 오늘날의 낚시에서는 이 장비를, 비싸고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가, 장비라는 게 짐 부담은 되지만 활용을 잘하면은 굉장히 낚시가 편해지고 또 정확한 어떤 낚시를 구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셔야 밤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반드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장비의 어떤 세팅 같은데 그런 이 과정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편성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일 짧은 데가 30대고 제일 긴 데가 38대가 들어갔습니다. 수심은 거의 약 한 80에서 1m 조금 넘는 곳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 이 말풀이 많습니다. 새말풀이 많아 가지고 투척해서 처음에 한두 마디 올라져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말풀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이제 밤낚시 준비를. 해빙기 낚시 특징은 새벽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햇볕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수심이 얕은 곳에 햇볕이 좋았기 때문에 초저녁 입질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수온이 잘 올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저수지의 경우는 입질 시간대가 따로 없다. 결국은 밤새 체력전을 해야 된다. 밤을 꼬박 새기는 어려울 겁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진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길게 자는 게 아니고 쪽잠을 3, 40분 혹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눈을 좀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뭐니 해도 아침 시간대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피크 타임인데요. 기다리는데 애타고 지겨운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기다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형급들 위주의 1차 산란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챙이급들은 아직 알을 잔뜩 빼고 항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문이 열리지 않았다, 알을 베고 있다,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분간은요. 항문이 열리고 지금 어떤 그 산란이 진행 중이거나 이렇다면은 얼마 남지 않았죠. 산란이 끝나면 휴식을 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낫다. 붕어를 보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씨알이 똑같아. 이 저수지에서 지금 아침의 기운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낮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입질이 터진 곳도 있죠. 간밤에도 다른 곳에서 38, 9cm 낚은 소식들도 전화로 듣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입질이 터진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 포인트들조차도 간밤에 마리수 월척이 있었더라도 다음 날은 입질 한번 못 보는 빈작이 나타날 수 있는 극심한 조항의 기보, 해빙 직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은 전반적으로 이 입질이 붙을 것이고, 자리에 따라서 마리수나 씨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입질은 골고루 붙는다. 그런 시기, 화려한 봄 시즌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저수지 이 해빙 포인트로 때이른 시기에 입질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씨알과 마리수를 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짚어서 이 저수지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포인트 역시도 상위에서는 살짝 내려온 곳, 그리고 갈대밭 속보다는 듬성한 갈대군, 듬성한 갈대 줄기들 사이, 그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이런 낚시. 연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밀생한 곳보다는 듬성한 갈대, 그쪽이 어떤 대물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다. 그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어떤 대물을 쫓아가는 그 과정을 저는 충분히 즐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밤을 낚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싶었던 내용의 미흡한 부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지금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붕어학교 303 첫 방송에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 그리고 우리 PD님까지도 가급적이면은 좋은 어떤 씨알급 붕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 경상도 말로 사자 낚의소 하시던데, 사자를 낚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항상 목표는 사자 혹은 오자, 제가 498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항상 목표는 498입니다. 498을 쫓아가는 과정, 다음번에 또 좋은 저수지를 찾아서 볼거리 있고 공부할 거리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